안녕하세요, 딸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편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은 1편도 있는데요. 저는 우선 2편 먼저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백세희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에세이고 의사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의 제목을 언뜻 보았을 때는 이건 무슨 내용이지 싶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금씩은 다들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혼자 있을 땐 외롭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어울리다 보면 또 그에 따른 상처나 괴로움 등이 수반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아주 잘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웠고 괴로웠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기억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수면 위로 떠올랐고 머릿속에 펼쳐졌다. 물론 사랑받았던 경험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엔 상처받았던 기억들만 선별하듯 떠올랐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재편했을 수도 있다. 과도하게, 더 자극적으로. 저는 이런 글귀들을 읽고요. 저의 어린 시절 또한 생각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지독히 외로웠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 이 저자분의 마음에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저자분의 행복을 그만큼 응원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글귀는요. 상처에 굉장히 취약해서 상처받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무수히 상처를 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저자분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상처받은 것을 더 기억하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분은 본인이 상처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아파하면서도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저는 정말로 멋져 보였습니다. 요즘 저도 깨달은 거긴 하지만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말고 제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 돌아보게 됐어요.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말이에요. 어린 시절 사람들과의 관계가 마냥 원활하지만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제 옆에서 있어준 사람들은 몇 명일지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느라 정작 제 옆에 있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고마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분노하느라 정작 제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더 아껴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무심하지 않았나 싶어 요즘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111페이지엔 이런 글귀가 나와요. 하지만 난 몸 어느 한 곳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 어이없게도 멀쩡하다. 화물 트럭이랑 바꾸도 차를 폐차시켰는데도 일상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감회가 새롭다. 당연한 것들이 선명하게 다시 보였다. 내가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다.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어쩌면 아직 쓸모가 있는 존재인 건 아닐까? 그렇게 믿으며 더 좋은 여행을 쫓고 싶다고 생각했다. 저자분께서 교통사고가 나신 직후에 느낀 감정 상태를 쓴 글들인데요. 저는 이러한 글들 중 당연한 것들이 다시 보였다라는 글귀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수술을 받았거든요.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는데도 수술 전부터 굉장히 떨리고 겁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수술 직후 정말 세상이 다시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등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도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상선 수술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 넘김이 원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술 직후니까.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인생에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요. 인생은 감히 내가 선택하고 말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걸 그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귀는요. 이제 별로 들을 말씀이 없는 게 계속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고 나아지면서 약도 줄여가고 이제 병원에는 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회복 탄력성도 되게 좋아지고 영향도 덜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삶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거고 천천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제자리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이 이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글귀들을 읽고요. 정말 저자분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수고했다고 자신을 더 아껴주라고 얘기하고 싶었고 박수 드리고 싶었던 글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나아짐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는 정말로 저자분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함이 생긴 것 같아 정말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삶이라는 건 이렇다고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너무 멋졌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며 중 일부 글귀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지루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어두운 이야기를 자신과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읽어준 사람들, 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준 이들, 마지막으로 내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숨을 쉬듯 당연하게 병원을 찾고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은 더는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마음의 상처도 눈에 보이는 상처와 비슷한 무게로 여겨지는 날이 꼭 오면 좋겠다. 이 저자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에게는 적어도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내밀하고도 깊숙한 이야기를 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 궁금하시다면 읽어주세요.